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TSMC는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만의 업계 전문가들이나 많은 언론인들은 삼성은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만 현지 언론은 삼성은 TSMC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후발주자에 따라잡히지나 않도록 몸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웃기도 해 눈길을 끌었었죠. 대만에서 발간되는 디지타임즈 아시아의 대표 겸 발행인 쿨리황이 작성한 삼성이 진정한 도전자인가? 제아의 16일자 칼럼도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황은 이날 칼럼에서 삼성의 추격 가능성에 대해 TSMC와 삼성의 경쟁에 대해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유는 2025년 이전에는 양자 기술도 인메모리 컴퓨팅도 승패를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설사 삼성이 이들 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해도 2030년대까지는 상용화에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대만, 미국, 일본과 함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삼성전자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투자로 미국은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을 견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국 기업인 퀄컴과 AMD가 파운드리 생산을 TSMC가 아닌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편 삼성의 투자가 결정되자 텍사스주 주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버그 스톰 국제공항에서 삼성전자의 신규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까지는 53km, 차로 이동할 경우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오스틴 공장에서 신규 공장까지는 35km, 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큼 지리상으로도 기존 공장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클러스터 효과를 가늠케 했습니다. 한국 취재진이 테일러시에 가자 테일러에 산다는 한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남편 로리 헤이먼 씨는 1870년대에 테일러의 기차역이 들어온 게 첫 번째 호황이었다면 삼성이 들어오는 건 두 번째 호황이라며 반겼고, 아내 제니퍼 헤이먼 씨도 일자리가 늘고 교육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테일러 사람들에게는 아주 근사한 기회라고 들뜬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브랜드 라이델 테일러 시장은 테일러가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최종 낙점된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사회가 20조 규모의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에 매우 열광하고 더할 나위 없이 흥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반도체 공장의 건설과 설비 등에 17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투자한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라이델 시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 규모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라이델 시장은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에 대해 우리 지역 사회에 철도가 깔린 이래 가장 유의미하고 중대한 발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라이델 시장은 테일러의 지역 경제에 있어 삼성 유치가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 양산을 통해 파운드리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퀄컴의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전량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퀄컴이 신규 칩셋 생산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일부 TSMC에 맡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전체 물량을 확보하면서 TSMC와의 경쟁에서 앞선 것입니다.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대만의 TSMC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AMD가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공정에서 크롬북용 칩을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쿨 하리아란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지난 3일 투자자 노트에서 AMD가 크롬북용 중앙처리 장치를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말 대량 양산이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AMD는 초기 글로벌 파운드리에 의존해왔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공급 계약을 맺고 12, 14나노 공정 기반 칩을 위탁 생산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에 대한 개발 포기를 선언하며 TSMC와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CPU 라이젠 3000-5000, 에픽 7003 시리즈를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양산했고 젠4 아키텍처 기반 프로세서도 TSMC에 맡겼습니다. AMD가 파운드리 회사를 바꾼 배경은 TSMC가 주문을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습니다. 하리아란 애널리스트는 시장 수요를 감할 때 크롬북에 할당하는 용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차량과 스마트폰, PC 노트북, 가전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밀려들며 TSMC는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입지를 다진다면 TSMC에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MD는 삼성전자의 잠재 3나노 고객사로 꼽혔습니다. TSMC의 차별적인 가격 인상 정책에 불만을 가져 3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은 한국과 경쟁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의 일장기주의 산업정책은 대실패를 거듭해왔다.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도 남지 않았다. 글로벌 탑 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선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정책이 오늘날 일본의 첨단 산업의 씨가 마를 정도의 대위기를 가져왔고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 정책이 이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일본의 전직 경제관료가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는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 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산성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곳입니다. 고가는 칼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 됐다며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를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은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산성은 당초 일본 공장 건설에 미온적이었던 TSMC를 설득하기 위해 총 8천억 엔, 약 8조 3천억 원의 건설 비용 중 절반인 4천억 엔을 보조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경산성은 그 대가로 일본이 TSMC 새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고가는 반도체 우선 공급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 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혐한 정책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오늘날 일본의 입지를 한층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경산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삼성의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고가는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업이 거의 없다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곡된 혐한 정책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 대응과 국내 첨단 산업 부활에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가 몰락의 길을 걷는 가운데 삼성은 초격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중동 출장은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동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의 이번 해외 출장지는 UAE를 비롯한 중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에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통신 장비를 통해 빠른 속도와 안정성 등의 특장점을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드론을 띄워 모하메드 왕세제가 착용한 VR 기기의 화성 사업장의 360도 전경을 5G 통신 장비를 통해 초고화질로 스트리밍하는 첨단 기술을 선보였으며 초고화질 영상 여러 개를 8K 클레드 TV에 끊김없이 동시 스트리밍하는 통신 기술을 시연했다고 전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센서 기술, 차세대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한 삼성의 반도체 제조 공정 소개에 특히 관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입니다. 그는 박명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혁신과 최신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UAE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이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사업장을 직접 안내한 이 부회장에게 나와 우리 방문단에 대한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이 부회장은 모하메드 왕세자에게 기념 문구가 새겨진 12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선물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교류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를 승지원에서 만나 미래 성장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승지원은 고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의 거처를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활용한 곳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삼성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진 곳에서 회동을 한 점은 그만큼 의미 있는 만남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시 재계는 사우디 측이 승지원까지 찾아온 점에 대해서도 삼성과의 협력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같은 해 9월 사우디 출장 중에도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빈 살만 왕세자가 잇따라 만남을 가진 것도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사우디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 이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삼성 사장단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중동 지역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삼성이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삼성은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일본은 몰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초격차를 달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